6학년 친구들 일단은 수행평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영상 보면서 왜 틀렸는지 또 어떻게 풀면 좋은지 확인하시면서 복습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강이는 자전거로 9km를 가는데 5분의 3시간이 걸립니다. 석강이가 자전거를 타고 같은 속도로 1시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를 구하세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식을 구하는 게 첫 번째 문제인데요. 문제를 보고 식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는 어떻게 하기로 했었죠? 맞아요. 숫자들을 간단한 숫자로 바꿔서 생각해 보기로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9km를 가는데 3시간이 걸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1시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는 얼마일까요? 맞습니다. 3km죠. 왜 그렇게 구할 수 있었죠? 9 나누기 3을 했더니 3이 나와서 1시간 동안은 3km를 간다는 것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 방법을 우리 문제에 그대로 적용하고 숫자만 원래 숫자로 바꿔보면 식을 세울 수 있겠죠. 거리의 수는 똑같으니까 시간만 원래 문제의 숫자로 바꿔서 식을 써보면 어떻게 될까요? 거리 나누기 시간을 했더니 문제를 풀 수 있었으니까 거리 9km 나누기 시간 5분의 3 시간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식을 쓴 다음 풀이까지 다 쓴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조건이 나와 있죠. 나누는 수, 나누어지는 수만 포함해서 간단하게 적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는 수와 나누어지는 수 그리고 나눗셈 기호만을 사용해서 식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식을 구했으니까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아주 친절하게 1번 문제는 과정 속에 빈칸만 채우면 되는 문제입니다. 5분의 3시간은 5분의 1이 몇 개 있을 때 5분의 3시간이라고 할까요? 맞아요. 3개 있을 때 5분의 3시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5분의 3시간을 5분의 1시간의 3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시간은 5분의 1시간의 3배다. 그러면 이 5분의 1시간 동안은 몇 킬로미터를 갈 수 있을까요? 5분의 3시간 때는 9km를 간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네모 박스에 들어갈 숫자를 구하기 위해서는 거꾸로 어떤 과정을 거쳐주면 될까요? 곱하기 3의 반대는 나누기이기 때문에 9에다가 나누기 3을 하면 5분의 1시간 동안 간 킬로미터 수를 알 수 있겠죠. 그럼 9 나누기 3을 하면 3이 나오니까 3km를 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시간은 5분의 1시간이 몇 개 있을 때 1시간이 될까요? 여기서 말하는 1시간은 5분의 5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5분의 1시간이 5개 필요하니까 5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시간 동안 석강이가 갈 수 있는 거리를 구하려면 5분의 1시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에 몇 배를 하면 구할 수 있을까요? 네, 5배를 해주면 1시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를 구하게 됩니다. 그럼 이 식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까요? 9 나누기 5분의 3은 먼저 9km에서 어떤 과정을 거쳤었죠? 맞아요. 5분의 1시간 동안 간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나누기 3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1시간 동안 갈 거리이기 때문에 몇 배를 해주었나요? 5분의 1시간에 5배를 하면 1시간이 되니까 곱하기 5를 했습니다. 그러면 괄호부터 차근차근 계산하면 9 나누기 3은 3. 그럼 3 곱하기 5는 15. 그래서 답 15km라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진이는 18km를 걷는데 7분의 6시간이 걸렸습니다. 예진이가 같은 속도로 1시간 동안 걸을 수 있는 거리를 구하세요. 1번 문제랑 문제 유형이 매우 유사하죠. 그러면 이 문제도 어떻게 식을 세우면 될까요? 똑같이 거리 나누기 시간을 하면 예진이가 1시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럼 거리는 몇 킬로미터였나요? 네, 18km 나누기 시간은
7분의 6시간이니까 이렇게 식을 간단하게 쓸 수 있겠죠. 이번 문제부터는 우리가 직접 수직선을 그려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뒤에 조건이 나와 있죠. 거리, 시간, 총 2개의 수직선을 활용해서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수직선을 그릴 때는 수직선 앞에 수직선의 이름과 끝에는 단위를 반드시 써주셔야 하고, 또 수직선이 시작하는 곳에 0이라고 숫자를 꼭 써주셔야 합니다. 수직선의 칸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나누는 수입니다. 나누는 수가 얼마인가요? 7분의 6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수직선의 칸을 7칸으로 나눈 것입니다. 7분의 6은 7칸 중에 6칸을 채운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 7분의 6이라고 써주시고, 7분의 6시간 동안 얼만큼 갔나요? 18km를 갔으니까 문제에 있는 정보를 이 수직선 위에 표시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이 되는 거고요. 이제부터 우리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1시간 동안 걸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예진이는 7분의 6시간을 걸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1시간은 몇 분의 몇 시간일까요? 7분의 7시간이겠죠. 7분의 7시간은 7분의 1시간의 몇 배 되는 숫자일까요? 맞아요. 7배입니다. 왜냐하면 7분의 1시간이 7개 있으면 7분의 7시간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네. 7분의 1시간만큼 걸어간 킬로미터 수에 7배를 해주면 1시간 동안 걸어간 거리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7분의 1시간, 분자가 1인 분수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단위 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시간 동안 걸을 수 있는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단위 시간 7분의 1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7분의 1시간은 7분의 6시간을 어떻게 한 것과 같나요? 우리 동분모의 나눗셈을 생각해 볼까요? 분모가 같을 때는 분자의 나눗셈으로 계산했습니다. 6에 어떤 수를 나눠야지 1이 될까요? 맞습니다. 나누기 6을 해주면 단위분수 7분의 1을 만들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7분의 6시간 동안 걸은 거리인 18km를 똑같이 6만큼 나누면 우리가 7분의 1시간 동안 걸은 거리를 알 수 있겠죠. 18 나누기 6 하면 3이 나오기 때문에 7분의 1시간 동안 3km를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1시간은 몇 분의 몇 시간이었죠? 7분의 7시간. 그럼 7분의 1이 7분의 7시간, 1시간이 되려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몇 배? 네, 7배 해주면 구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러면 7분의 1시간 동안 걸은 거리인 3km에 똑같이 몇 배를 해주면 1시간 동안 간 거리를 구할 수 있을까요? 네, 똑같이 7배겠죠. 그럼 3 곱하기 7을 하면 21이 나오기 때문에 예진이가 1시간 동안 걸을 수 있는 거리는 21km라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수직선을 통해서 풀었던 내용을 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장 먼저 어떤 분수를 만들었었나요? 단위 분수를 만들었었죠. 왜 단위 분수를 만들었는지 기억하실까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1시간 동안 걸을 수 있는 거리였기 때문입니다. 1시간이 몇 분의 몇 시간이었죠? 7분의 7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위 시간 7분의 1시간이 필요했고 7분의 1시간을 7분의 6시간을 6으로 나눈 것과 같았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단위 시간이 필요한 그 필요성을 적어주셔야 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우리는 어떤 것을 구했었나요? 7분의 6시간 동안 걸은 거리인 18km에도 똑같이 6을 나눠서 얼마 동안 걸은 거리를 구했나요? 네, 7분의 1시간 동안 걸은 거리를 구했었죠. 그래서 18 나누기 6을 하니까 3이 나와서 71시간 동안 3km를 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1시간은 7분의 1시간의 몇 배였죠? 7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곱하기 7을 해줬었죠. 1시간은 7분의 1시간의 7배이므로 7분의 1시간 동안 거리에도 똑같이 몇 배? 7배를 해주면 1시간 동안 걸은 거리를 구할 수 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 곱하기 7은 21 이렇게 풀이 과정을 적을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문제를 풀 때는 이 4가지 요소가 빠짐없이 자세하게 적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서술한 것을 풀이식으로 정리하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구하고자 했던 식은 18 나누기 7분의 6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1시간 동안 걸을 수 있는 거리를 구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겐 어떤 분수가 필요했나요? 단위 분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린 가장 먼저 어떤 수로 나누어 주었죠? 6으로 나누었던 걸 기억하실까요? 그래서 18 나누기 6. 그 다음 나누기 6을 해서 7분의 1시간 동안 걸은 거리를 구한 다음 곱하기 얼마를 해줬나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1시간이기 때문에 7배를 해주었죠. 그래서 곱하기 7. 우리 나누기 6은 곱하기 얼마로 바꿀 수 있을까요? 곱하기 6분의 1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 뒤에 있는 두 수를 한번 합쳐볼까요?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니까 18 곱하기 6분의 7. 처음에 봤던 수와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요? 가운데에 나눗셈이 곱셈으로 바뀌면서 7분의 6이 6분의 7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풀이 과정 속에서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분수의 나눗셈이 곱셈으로 바뀌는 중간 과정이 드러나도록 써주셔야 합니다. 약분하면 1, 3이 되어 3 곱하기 7 하니까 21. 그래서 답은 21km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권아가 딸기라떼 6분의 5리터를 텀블러에 담았더니 4분의 3통이 채워졌습니다. 텀블러에 한 통 가득 채우려면 딸기라떼가 몇 리터 필요한지 양을 구하세요. 이 문제도 처음 보는 친구들은 식을 세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앞에 나와 있는 숫자들을 간단한 숫자를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 딸기라떼 8리터를 텀블러에 담았더니 4통이 채워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텀블러 한 통에 가득 채우려면 딸기라떼 몇 리터가 필요할까요? 맞습니다. 2리터가 필요하겠죠.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하셨나요? 네, 딸기라떼의 양인 8 나누기 채워진 통의 개수를 했더니 구할 수 있었죠. 그럼 이처럼 우리 친구들도 이 문제를 풀 때는 라떼의 양 나누기 얼마를 해주면 될까요? 채워진 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몇 나누기면 6분의 5 나누기 4분의 3 이라고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번 문제 역시 수직선을 활용해서 풀어주셔야 합니다. 뒤에 나와 있는 조건처럼 2개의 수직선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딸기라떼, 두 번째는 텀블러통 수직선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단위를 써주시고 수직선이 시작하는 곳에는 꼭 0을 써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수직선의 칸을 나누는 것이라고 했죠. 선생님이 이번 문제 풀 때 수직선의 칸을 나누는 것은 어떤 수가 기준이 된다고 이야기했나요? 나누는 수라고 했었죠. 여기서 나누는 수는 4분의 3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칸을 4개로 나누어 주셔야 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딸기라떼는 6분의 5리터니까 칸도 6칸으로 나눠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는 친구들이 있지만 꼭 그렇게 하지 않고 나누는 수를 기준으로 칸 4개로 동일하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직선 칸까지 모두 나누어 주셨다면 문제에 있는 정보들을 수직선 위에 기록해 볼까요? 4분의 3통이 채워졌는데 이 4분의 3통 안에 들어간 딸기라떼의 양은 6분의 5리터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텀블러 한 통을 가득 채울 때 필요한 딸기라떼의 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텀블러 한 통,
과연 몇 분의 몇일까요? 문제 속에서 텀블러에 4분의 3통이 채워졌다고 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한 통은 4분의 4통을 얘기하는 거겠죠. 4분의 4통은 4분의 1통의 몇 배인가요? 4분의 1통의 4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문제 역시 우리가 4분의 1통에 들어가는 딸기 라떼 양을 구한 뒤 4배를 하면 한 통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딸기 라떼의 양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단위 분수 4분의 1통이 필요한데 4분의 1통은 4분의 3통을 어떻게 한 것과 같나요? 분모가 같으니까 분자의 나눗셈을 생각해 봅시다. 3에다 어떤 수를 나누어 줘야지 1이 될까요? 그렇죠. 나누기 3을 해야지 4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4분의 3통에 담긴 딸기라떼 6분의 5리터를 똑같이 어떻게 해주면? 똑같이 나누기 3을 해주면 4분의 1통에 담긴 딸기라떼 양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6분의 5 나누기 3을 해볼까요? 분모는 변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두고 분자와 나누는 수를 확인해 보니까 나누어 떨어지나요? 나누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쳐서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럼 6분의 5 곱하기 얼마? 3분의 1이 됩니다. 자, 분수의 곱셈 어떻게 했나요?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했죠. 6, 3, 18, 5, 1은 5. 즉 4분의 1통에 담긴 딸기라떼의 양은 얼마다? 18분의 5리터라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것은 텀블러 한 통이죠. 텀블러 한 통, 4분의 4통은 4분의 1통의 몇 배인가요? 네, 우리 아까 4배라고 구했었죠. 그러니까 곱하기 얼마? 4라고 표시해주면 됩니다. 그럼 4분의 1통에 담긴 딸기라떼의 양에도 똑같이 얼마를 해주면? 4배를 해주면 한 통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딸기라떼의 양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18분의 5 곱하기 4를 한번 해볼까요?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계산하면 18분의 20. 여기서 약분되지요. 약분하면 9분의 10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분수로 바꾸어 줄 수 있기 때문에 1과 9분의 1. 즉, 한 통에 딸기라떼 1과 9분의 1리터가 담긴다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수직선으로 푼 과정을 말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 때 우리에게 필요했던 분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수인가요? 맞아요. 단위 분수였죠. 그래서 첫 번째에는 우리 친구들이 그 단위 분수의 필요성을 적어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기 때문에 텀블러 한 통, 즉 4분의 4통만큼에 들어가는 양을 구해야 했기 때문에 우리에겐 단위 분수 4분의 1통이 필요했습니다. 4분의 1통은 4분의 3통을 3으로 나눈 것과 같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4분의 3통에 담긴 딸기라떼 6분의 5리터를 똑같이 3으로 나누어서 4분의 1통에 담긴 딸기라떼의 양을 우린 구했었습니다. 6분의 5 나누기 3에서 18분의 5리터가 4분의 1통에 담긴다고 구했었죠. 그럼 그 다음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텀블러 한 통을 가득 채우는 딸기라떼의 양인데 한 통은 4분의 1통의 4배가 됐었죠. 그래서 2번에서 구한 4분의 1통에 담긴 딸기라떼의 양에 똑같이 4배를 해주면 한 통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딸기라떼의 양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8분의 5 곱하기 4를 했더니 1과 9분의 1이 나와서 텀블러 한 통에는 1과 9분의 1리터의 딸기라떼가 들어간다는 것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문제를 쓸 때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4가지의 과정이 자세하게 적혀져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 과정을 풀이식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구하고자 했던 건 6분의 5 나누기 4분의 3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텀블러 한 통이 들어가는 양이었기 때문에 텀블러 한 통을 구하기 위해
단위 분수가 필요하여 어떤 과정을 거쳤나요? 각각 나누기 3을 해주었습니다. 나누기 3, 똑같이 나누기 3. 그렇게 4분의 1통에 담긴 딸기라떼의 양을 구한 다음에는 한 통은 4분의 1통의 4배였기 때문에 우리가 각각 곱하기 4를 해주었습니다. 나누기 3은 곱셈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었나요? 6분의 5 곱하기 3분의 1로 바꿀 수 있었죠. 그럼 이 두 수를 한번 함께 계산해 볼까요?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니까 3분의 4가 됩니다. 이 식과 처음의 식을 비교해 보니 나눗셈 기호가 곱셈이 되면서 분모와 분자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문제에서는 분수의 나눗셈이 곱셈이 되는 이 중간 과정을 꼭 적어주셔야 합니다. 그럼 마저 계산해 볼까요? 중간에 약분이 가능하면 약분하라고 했었죠. 2, 3으로 약분되네요.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계산하면 9분의 10, 대분수로 만들면 1과 9분의 1이 되어서 답은 1과 9분의 1L라고 구해줄 수 있습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은 영상을 다시 돌려보면서 수행평가를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